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62번째 이야기. 또 다른 발견. 그날 밤 나는 누구도 만날 용기가 없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볼 용기조차 없었다. 눈물이 조금이라도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 속방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후견인의 편지를 읽을 불빛은 필요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보관하던 곳에서 꺼내 그 편지의 고결함과 사랑이 담긴 밝은 빛으로 그 내용을 되뇌었다. 그리고 베개 위에 편지를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찰리를 불러 산책을 시켰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을 꽃을 사서 돌아와 꽂아 놓고는 최대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찰리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일찍 도착해서 즐거웠습니다. 찰리의 낡고 엉성한 문법에 전혀 능숙하지 않았던가 큰 박수를 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띄었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꼬맹이, 꽃보다 더 싱싱해 보이시네요. 우드코트 부인은 뮤리닐린 후드에서 제가 해가 비치는 상과 같다는 표현을 담은 구절을 반복해서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즐거웠기에 이 모든 게 나를 이전보다 더 상과 닮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침 식사 후 기회를 엿보며 조금 둘러보니 보호자가 자기 방, 어젯밤의 방에 혼자 있는 게 보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핑계를 대고 집 열쇠를 챙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더든 여사님, 내 보호자가 말했다. 우편으로 여러 통의 편지가 왔었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오래 쓰게 하는 그런 데임 더드는 없었어. 내 보호자가 말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밝은 얼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밝고 좋은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큰 행복감이 감돌았고 나는 오늘 아침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돈을 오래 쓰게 만드는 그런 데임 더드는 없었어. 나의 보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아직도 예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의 태도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다가가 늘 그의 곁에 놓이던 의자에 앉았을 때면 때로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일하기도 했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어 그의 태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태도를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친애하는 보호자님, 내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게을러진 게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기야. 보호자님, 제가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가져온 이후로 제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지 못한 건가요? 당신은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내 사랑, 정말 기쁩니다. 내가 대답했다. 있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이분이 황량한 집의 안주인이라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보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침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라도 있는 것처럼 팔을 두르고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황량한 집이 빠르게 얇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야.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나는 소심하게 그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여주인은 그대로 남았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는 태도로 나를 껴안았고 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밝은 선함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보호자님, 내가 말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오늘 아침에야 제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황량한 집의 안주인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공감이 있는지. 난 불쌍한 릭을 제외하고는 큰 예외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난 그 감정에 푹 빠져 있었어. 언제쯤 황량한 집의 여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까? 꼬맹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다음 달요. 다음 달이에요. 보호자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한 걸음을 내딛는 날. 세상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는 날. 황량한 집에 작은 여주인을 주는 날은 다음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나의 보호자가 말했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내가 답을 가지고 온 날처럼 그에게 키스했다. 하인이 문으로 와서 버켓 씨를 알렸는데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다. 버켓 씨는 이미 하인의 어깨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잔다이스 씨와 서머슨 양. 그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불쑥 기어들어 죄송합니다만. 계단에 계신 분 중 부재 중 관찰 대상이 될까봐 계단에 남겨두는 것을 꺼리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올라가도록 시켜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의장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버켓 씨가 난간 너머로 손짓하며 말했다. 이 특이한 요청으로 검은 모자를 쓴 걷지 못하는 노인이 나타났는데 두 병의 운반인이 그를 들어올려 문 옆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버켓 씨는 즉시 운반인들을 내쫓고 이상하게도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엔다이스 씨. 그는 모자를 내려놓고 익숙한 손가락질을 하며 화제를 시작했다. 자엔다이스 씨는 저를 아시고 서머슨 양도 저를 아십니다. 이 신사분도 저를 아십니다. 이름은 스모리드입니다. 할인 판매가 주업인데 흔히 말하는 집회 장수죠. 자엔다이스 씨도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버켓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에게 몹시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신사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려던 순간 격렬한 기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말이지. 버켓 씨가 사고를 수습하며 말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반박하지 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당하지도 않을 거야. 자, 자엔다이스 씨,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레스터 데들록 경을 대신하여 이 신사분과 협상을 해왔고 어떻게든 그의 건물을 드나들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의 건물은 예전에 선박용품상 크룩이 살던 건물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신사분의 친척이 생전에 당신이 본 적이 있는 건물이군요. 보호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신도 알다시피요. 버켓 씨가 말했다. 이 신사분은 크룩 씨의 땅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는 가치밭이 꽤 많았어요. 나머지는 폐지 더미뿐이었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당신께 버켓 씨의 교활한 눈매와 주의 깊은 청취자가 반박할 수 있는 표정이나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이전 약속에 따라 사건을 진술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스몰리드 씨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의 능숙한 수완은 우리가 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몰리드 씨는 귀가 멀고 의심이 많아 그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신사분은 그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상한 오래된 서류 더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뒤지기 시작하시는군요. 아시겠어요. 버켓 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스몰리드 씨가 날카롭고 달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뒤적거리려고요. 버켓 씨가 되물었다. 신중하고 자기 일이나 잘 챙기는데 익숙한 당신은 이제 와서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물론이죠. 스몰 위드 씨가 소리쳤다. 물론 그렇겠지.
버켓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네 탓이 훨씬 컸을 거야. 그래서 우연히 알잖아. 버켓씨는 쾌활한 농담조로 그를 향해 몸을 굽히며 말을 이었다. 스무리드 씨는 전혀 화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연히 알잖아. 자른다이스 씨의 서명이 있는 종이를 발견했지. 그렇지. 스무리드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종이를 마음껏 여유롭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제때에 당신은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왜 궁금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것이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유언장의 매력입니다. 버켓씨는 스몰리드 씨를 위해 농담을 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스몰리드는 여전히 그 농담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는 듯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그것이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언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몰리드 씨가 으르렁거렸다. 버켓 씨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마치 노인에게 달려들려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여전히 기분 좋은 표정으로 노인에게 몸을 굽히고 한쪽 눈꼬치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켓 씨가 말했다. 당신은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약간 의심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몰리드 씨가 귀에 손을 대고 물었다. 매우 섬세한 마음이죠. 그럼 계속하세요. 스몰리드 씨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같은 이름의 유명한 대법원 유언 사건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고 크룩이 온갖 오래된 가구와 책, 서류 등을 사들이고는 그것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읽는 법을 배우려고 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옳았습니다. 에코드. 내가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면 이 유언과 관련하여 공경에 처할지도 몰라. 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봐. 퍼킷. 노인은 그의 귀에 손을 얹고 불안한 듯 소리쳤다. 말해봐. 유황 냄새 나는 술수는 그만. 날 좀 들어봐. 더 잘 듣고 싶어. 오, 주님.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버켓 씨는 분명 다트에서 그를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몰리드 씨의 기침 소리와 아이고, 내 뼈야. 이런, 숨이 막혀. 집에 있는 꽥꽥거리고 쿵쾅거리는 유황 돼지보다 더 나빠. 라는 흉악한 외침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버켓 씨는 전과 마찬가지로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당신의 전제에 접근하는 습관이 있어서 당신은 제게 비밀을 털어놓는 건가요? 스몰리드 씨가 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보인 것보다 더 악의적이고 무례한 태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가 버켓 씨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끝내지 못하면 아주 귀중한 일에 휘말릴 거라는 당신의 근거 있는 우려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켓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 지금의 자른다이스 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저와 합의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당신은 그에게 보상을 맡기는 것이니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게 합의된 내용이야. 스몰리드 씨는 똑같은 나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 결과 버켓 씨는 그의 기분 좋은 태도를 한꺼번에 무시하고 엄격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버켓 씨는 우리를 지켜보는 눈꼬리로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의기양양하게 문지른 후
절친한 친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뻗어 종이를 받아 내 보호자에게 건네줄 준비를 했습니다. 스몰리드 씨는 종이를 내밀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근면한 사람이며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자르다이스 씨의 명예에 맡긴다고 여러 번 단언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천천히 가슴 주머니에서 얼룩지고 변색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겉면은 심하게 그을렸고 가장자리는 약간 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불에 던져졌다가 급히 다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버켓 씨는 재빨리 마술사의 재치로 스몰리드 씨에게서 자르다이스 씨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 보호자에게 주면서 손가락 사이로 속삭였다. 그것으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 서로 언쟁을 벌이고 암시까지 했지. 그래서 20파운드를 걸었지. 처음에는 탐욕스러운 손주들이 그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반대하며 그에게서 갈라섰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갈라섰어. 세상에 가족 중에 1파운드나 2파운드의 다른 하나를 팔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할머니만 빼고 말이야. 그 할머니는 정신이 너무 약해서 흥정을 못하는 거야. 버킷 씨, 내 보호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종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든 저는 당신에게 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종이가 가치가 있다면 저는 스몰리드 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버켓 씨가 스몰리드 씨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 보호자가 말했다. 버킷 씨, 제가 직접 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모든 일을 여러 해 동안 포기하고 맹세해 왔고 제 영혼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서머슨 양과 저는 이 서류를 즉시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고 이 서류의 존재를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자엔다이스 씨는 그보다 더 공평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버켓 씨가 동료 방문객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겠네요. 이제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는 예식을 진행해도 되겠네요. 그는 문을 열고 안내인들을 불러들여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한 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을 굽혀 헤어지자고 하며 길을 떠났다. 우리도 최대한 빨리 링컨스 인으로 향했습니다. 켄지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먼지 쌓인 방 안 테이블에 앉아 무표정한 책들과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구피 씨가 우리를 위해 의자를 마련해 주었는데 켄지 씨는 자른다이스 씨가 사무실에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상안경을 뒤집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켄지 특유의 대화 스타일이 돋보였습니다. 희망합니다. 켄지 씨가 말했다. 서머슨 양의 따뜻한 영향 덕분에 그는 나에게 절을 했다. 자른다이스 씨가 그에게 절을 했다. 우리 직업의 거장들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자리를 잡은 사건과 법정에 대한 적대감을 조금이나마 포기하게 된 게 아닐까요? 서머슨 양은 법정과 소송의 결과를 너무 많이 봐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켄지 씨, 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서류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짧고 분명하게 행했습니다. 켄지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더 분명하고 적절하게 진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영국의 법이나 형평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내 보호자가 물었다. 오, 이런. KENG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종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했지만 종이를 보고 나니 흥미를 느낀 듯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서 안경으로 조금 읽어보니 깜짝 놀랐다. 잔다이스 씨. 그는 종이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이걸 정독하셨나요? 나 아니에요. 보호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켄지 씨가 말했다. 소송에 있는 어떤 유언장보다도 날짜가 늦은 유언장입니다. 모두 유언자의 자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되고 인증되었습니다. 설령 이 불의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취소될 의도였다. 하더라도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그래, 내 보호자가 말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구피 씨, 켄지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자른다이스 씨, 선생님, 시몬즈 여관의 볼스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엔다이스 씨, 자엔다이스 씨. 그분과 통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구피 씨가 사라졌습니다. 자른다이스 씨, 이게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셨죠. 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당신의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죠. 여전히 매력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켄지 씨는 설득력 있고 차분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더 나아가 리처드 카스톤 씨와 지금은 리처드 카스톤 부인이 된 에이다 클레어 양의 관심사가 이 서류 덕분에 상당히 물질적으로 발전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켄지, 내 보호자가 말했다. 이 악랄한 대법원의 소송이 가져온 모든 풍요로운 재산이 내 두 어린 사촌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자엔다이스에게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내가 믿겠느냐. 아, 정말이에요. 자엔다이스 씨, 편견, 존경하는 선생님.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평평성 시스템은 정말 위대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위대한 시스템입니다. 후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볼스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켄지 씨의 전문적인 탁월함에 겸손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스 씨, 제 옆에 의자에 앉아 이 서류를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볼스 씨는 부탁받은 대로 모든 글자를 읽는 듯 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후 그는 켄지 씨와 함께 창문으로 들어가 검은 장갑으로 입을 가리고 꽤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켄지 씨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도 자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르다이스에서 어떤 일이든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수납 담당자, 회계 담당자, 보고서, 재산,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 듯한 대화에서 켄지 씨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들은 켄지 씨의 테이블로 돌아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문서입니다. 볼스 씨, 켄지 씨가 말했다. 볼스 씨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볼스 씨, 켄지 씨가 말했다. 볼스 씨는 다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볼스 씨,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학기에 이 사건이 신문에 실리면 이 문서는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겁니다. 켄지 씨가 내 보호자를 우뚝 솟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존경받는 의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소규모 의사인 볼스 씨는 그러한 권위자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확증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럼 언제요?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켄지 선생님이 돈을 흔들고 볼스 선생님이 여드름을 짜는 동안 잠시 멈췄다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는 언제예요? 자른다이스 씨. 다음 학기는 다음 달입니다. 켄지 씨가 말했다. 물론 저희는 이 문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신문에 그 사유가 실렸다는 공지를 평소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처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직도 고집이 꺾이지 않으시군요. 선생님, 켄지 씨가 사무실 밖을 지나 문까지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다. 마음이 넓어졌는데도 여전히 대중의 편견을 따라 하려는 건가요? 우리는 번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엔다이스 씨, 아주 번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엔다이스 씨, 우리는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스템입니다. 자엔다이스 씨, 위대한 나라에 작은 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는 계단 위에서 이 말을 했는데 마치 자신의 말을 체계의 구조에 굳건히 펴바르고 천년 동안 굳건히 하른사빈 양 오른손을 부드럽게 움직였다. 다음 영상에서 63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